르노가 이런 차들을 테스트 중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뭔가 좀 이상하죠? 분명 국내 출시를 못할 줄 알았는데 이런 차들을 테스트했다는 걸 국내 출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실제로 르노가 관련 부서를 총동원해서 국내 시장 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소리는 그럼 국내 시장에서 르노코리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르노코리아가 실제로 국내에서 테스트를 했거나 국내 출시설이 들려오는 차들, 그리고 이 차들이 실제로 국내에 출시될 수 있을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르노코리아한테 은근 기대를 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공개한 오로라 프로젝트보다도 르노가 유럽 현지에서 팔고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안 파는 차들 중에 괜찮은 차들이 꽤 많거든요. SUV도 있고 7인승 MPV도 있고 다양한데요. 아마 에스파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르노의 역사적이고도 대표적인 미니밴 중 하나인데 국내에서 잘 팔릴 것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7인승 MPV가 국내 시장에서 모두 사라졌잖아요. 카렌스도 단종됐고 올란도도 단종돼서 에스파스는 국내에서 잘 팔릴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경쟁 모델이 하나도 없고 디자인도 괜찮고 워낙 르노의 오래된 미니밴이기도 해서 미니밴으로서의 만듦새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지배적이었거든요. 실제로 7인승 MPV 모델을 보면 너무 승합차 같지도 않고 무난하게 생긴 차였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에스파스는 실제로 국내에 도입하려고 당시 르노 삼성도 관련 부서를 총동원해서 시장 조사를 진행했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산되긴 했지만요. 그러다가 에스파스도 풀체인지가 됐는데 뜬금없이 SUV로 차종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우리 감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전략이긴 합니다. 진짜 오래전부터 미니밴으로 이름을 알려온 차잖아요. 그런데 카자레의 후속 모델 개념으로 오스트라를 출시했는데 에스파스도 3열 7인승 구조의 SUV로 출시했다는 게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카니발이 풀체인지 되면서 갑자기 소렌토급 SUV로 나와버렸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카니발을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미니밴으로서의 매력이 하나도 없는데 굳이 소렌토를 두고 카니발을 살 이유는 없으니까요. 딱히 SUV로 전환된 이유라던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MPV 시장은 특히나 경쟁 상대들이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수요가 나름 꾸준하긴 하다지만 기대치만큼 수요가 나오지 않아서 아예 인기 있는 SUV로 틀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세대교체 이후에 에스파스도 국내 출시설이 꽤 있었던 차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오스트랄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했다가 결국은 안 들어와서 이 차가 QM6 후속으로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QM5 후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에스파스는 기존 MPV 모델도 그렇고 신형 SUV 모델도 그렇고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됐던 게 칸구입니다. 얘도 미니밴이죠. 오히려 얘가 에스파스보다 경쟁력은 더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카니발처럼 슬라이딩 도어를 달고 있거든요. 칸구도 르노의 대표적인 미니밴이면서 승용 모델과 상용 모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스타리아의 작고 모던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997년에 처음으로 출시됐고 전 세계에서 400만 대 이상 판매량을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 모델입니다. 9인승 모델은 없지만 7인승 MPV 시장이 국내는 현재 비어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슬라이딩 도어를 채택하고 있다는 게 강점이라면 강점입니다. 미니밴 타는 사람들 치고 슬라이딩 도어를 싫어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실제로 써보면 왜 슬라이딩 도어를 찬양하는지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칸구도 국내 출시설만 있다가 결국은 출시가 안 됐는데 최근에 또 한 번 출시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신차가 출시될 때마다 국내 출시설도 따라 나오는 것 같은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랜드 칸구가 공개됐거든요. 이름 그대로 기존 칸구보다 공간이 더 늘어난 차입니다. 7인승 모델인데 기존 5인승 모델보다 길이가 424mm 늘어난 게 특징이고요. 실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후면부 박스 형태의 디자인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하고 3열 시트를 모두 사용해도 500L가 기본 적재 공간으로 제공된다고 하니 실용성 측면에선 꽤 매력이 있는 차인 거죠. 그런데 뭐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 차도 국내에 출시될까? 국내에 출시되면 좋겠다 이런 말만 나오고 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유럽에서 출시되는 차마다 국내에도 출시될 거란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이 중에서는 국내에 출시하려다 무산된 차도 있다는 겁니다. 이 소리는 뭐다? 르노코리아도 국내 도입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전 세대 에스파스입니다. MPV 모델이었잖아요. 이 당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테스트 중인 차가 포착되기도 했고 당시 르노 삼성이 마케팅하고 상품 전략팀 같은 관련 부서를 총동원해서 시장 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도 기사만 검색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국내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국내 출시설이 다른 브랜드보다 유독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국내 출시를 검토하고 추진까지 했었는데 결국은 무산됐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기대치가 아직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에스파스 미니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국내 출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도 합니다. 르노 차원에서는 신차 부재 상태에 라인업을 늘릴 필요도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QM6에만 의존할 순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MPV 시장 자체적으로도 매력이 있었습니다. 올란도가 단종되긴 했지만 지금도 다시 출시되면 좋을 것 같은 차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올란도는 실제 판매량이 단종 직전까지도 꽤 꾸준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7인승 MPV가 얘 말고는 없었으니까요. 전략만 잘 짜서 출시하면 렉선 스포츠처럼 경쟁자가 없는 독점 시장을 누릴 수 있는 차종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르노 삼성도 국내 도입을 추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잘 팔릴 이유가 충분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충분한 차들이라는 게 발목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국내 도입을 추진했던 에스파스도 그렇고 최근 들어 출시설이 들려오는 칸구나 오스트랄 이런 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출시를 해야 하는 이유만큼 국내 출시를 하지 못하는 이유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많다는 거죠. 르노코리아는 대표적인 게 국내 생산이냐 아니냐 이걸 따질 수밖에 없는데 국내 생산이면 뭐가 좋다고 했나요? 가격 경쟁력을 보다 확실하게 갖출 수 있다고 했죠. 국내 생산이면 거의 반강제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요즘은 특히 생산국을 따지는 소비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왜냐면 트랙스가 국내 생산이란 이유로 미국보다 저렴한 가격표를 달고 나왔고 이게 일종의 증명이 된 겁니다. 국내 생산을 하면 저렴하게 차를 팔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전기차도 한몫하고 있죠. 중국 생산 전기차는 저렴하다는 게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 생산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예전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르노도 만약 지금까지 국내 출시설이 나오던 차들을 국내에서 생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저렴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엄청나게 욕을 먹을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국내 생산이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국내 출시설이 나온 차들 중에 국내 생산이 확정됐다거나 국내 생산을 계획 중이다 이런 소리가 나온 차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면 르노코리아는 굳이 이 차들을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수입차가 되는 거잖아요. 수입차가 되는 순간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팔면 팔수록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다를 건너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엄청난 물류비가 붙습니다. 그리고 부품 같은 것들도 해외에서 생산된 게 장착되면 수리비도 무시할 수 없고 보험에서도 당연히 불리합니다. 여러모로 잘 팔릴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이 아니면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모든 걸 제쳐두고 판매량이 안 나오면 여기서부터 르노코리아의 위기설, 판매량 성적 저조 이러면서 르노코리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어차피 출시해도 안 팔리고 욕만 먹을 거 회사 입장에선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죠. 에스파스도 그래서 도입하려다 말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대기아차의 비슷한 모델들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들 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세 번째는 르노 입장에서는 지금도 딱히 손해가 아닙니다. 르노가 사실 오늘 언급된 차들 말고도 신차 출시가 그리 적극적인 회사는 아닙니다. 부산 공장 효율이 그렇게 좋다고 소문났잖아요. 한국 시장이 내수 판매량 비중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다면 신차를 부산 공장에 투입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출시를 했을 겁니다. 이미 출시해야 하는 명분도 많습니다. QM6는 풀체인지 시기가 지났지, SM6도 너무 안 팔리니 풀체인지를 해야지, XM3는 신차 효과도 제대로 못 보고 안 팔리지, 여러모로 신차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란 거죠. 판매량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현재 기록 중인 점유율도 꼴찌지만 르노코리아 자체 성적으로만 봐도 매년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월간 판매량도 보면 저조해지고 있다는 게 더욱 눈에 띕니다. 그럼에도 신차 도입이 소극적인 이유는 뭐겠어요? 딱히 손해볼 게 없다는 거겠죠. 숫자가 말해줍니다. 내수 판매가 얼마나 마이너스를 기록하든 수출이 모든 걸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보면 한국은 수출 기지로서의 매력이 충분한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놓여있는 현상만 봤을 때는 버티는 게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출시될 오로라 1이 국내에서 생산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수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조건도 생기면서 원래부터 한국 공장이 수출 기지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으니 수출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차종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르노코리아 입장에선 지금 굳이 신차를 도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거고 국내 출시설이 들려오는 차들도 오히려 안 들여오는 게 회사 입장에선 이득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